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갈등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 개헌 세력 간의 체제 전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을 저버리고 내각제 개헌 세력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야 그리고 재계 관료 조직을 모두 포괄한 권력 연합으로서 대통령 중심세를 없애고 총리 중심의 내각제로 헌법을 개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6개월만 더 하고 물러나라고 제안을 했고, 윤 대통령이 이것을 거절하자 곧바로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거 대상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정대철과 만나 책임 총리제, 내각제 개헌에 동의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내각제 세력들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탄핵이었습니다. 탄핵 선고 당일에 국회의장 우원식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화장실 갔다 온 상태입니다. 그는 개헌하자고 했더니 진짜 할 줄 알았느냐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내각제 세력은 이재명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제거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한덕수가 등장합니다. 정당도 없고 대중적 기반도 없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각제를 완성할 수 있는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관료 출신, 중도 이미지, 개헌 추진 이력까지 내각제 세력들은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 우파는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곧바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선택했던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민주당에 스스로 이재명을 정리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탄핵으로 물러나 있고 이재명은 파기환송으로 제거 대상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덕수는 내각제 세력의 대리인 역할로 전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보수가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있다면 대통령 중심제는 붕괴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뀔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김문수를 중심으로 보수 우파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대통령제를 지키는 유일한 방어막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공화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공화국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내각제 동의를 철회하자 내각제 세력은 즉시 한덕수를 대체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그를 향한 언론과 여권의 밀어주기가 갑자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대철은 개헌 말을 바꾸는 사람은 중대 범죄라고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저격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대철의 이념적 뿌리가 골수 좌파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대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선은 마지막 구명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법정 구속과 상고 기각이 예고된 상황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각제 세력은 노골적으로 한덕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원희룡, 김기현 등 유력 인사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공천을 받았던 초선 의원들만 이재명을 지키고 대부분의 중진 의원들은 이미 줄을 갈아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낙연과 손을 다시 잡는 움직임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의 방어선을 붕괴 직전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이 대법원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될 당시에 조희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침묵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사실상 권력의 불법 행위에 침묵으로 동조한 것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는 그동안 법치의 최후 보루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치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침묵은 무언의 동의이자 방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를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시대정신연구소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이 시대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균형을 지키려는 고뇌의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희대의 침묵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 역시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법률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받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파기환송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8대 0으로 파면시켰듯이 이번에는 대법원이 이재명을 제거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사법부를 뒷받침할 강력한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을 날려도 자신들을 보호해줄 정치적 뒷배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각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대법관이 누구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사법부가 이미 결정적 신호를 받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재명이가 유력하고 강력한 대선 후보가 유지되었더라면 대법원이 먼저 칼을 들이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과감하게 나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단지 법적 판단이 아니라 내각제 세력이 짜놓은 설계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왜 대법원이 즉시 기각이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굳이 파기환송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느냐의 점입니다. 이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우리가 이재명을 유죄로 만들었다는 신호는 주었지만 최종 후보 교체 책임은 민주당에게 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은 법적 형식을 지키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재명을 정리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고 민주당에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그 타이밍을 놓친 것이고 이재명 측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법은 상고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상고 자체가 받아들여질지 그 가능성이 희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법조계 예상은 이렇습니다. 5월 20일경에 서울 고법에서 형량이 확정되고 이재명은 상고장을 제출하더라도 대법원은 이것을 5월 28일쯤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에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가 도착하기 전에도 상고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절차 없이 각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형식적인 이유만으로도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를 기각할 수 있고 이재명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상고서를 불러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5월 28일 상고가 기각되면 이재명은 비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5월 29일부터는 바로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미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가 되어서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6.3 대선에서 후보 없이 불임 정당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던진 시간표입니다. 현재 내각제 세력이 그 시간표에 따라서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이 인터넷에 흐르는 공통된 분석들입니다. 지금 내각제 세력의 중심에는 권영세, 권성동 등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내 반명계 좌파들, 그리고 한덕수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화주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국민의힘 내란 사태는 이 내각제 세력들의 과잉 충성 경쟁의 결과입니다. 정치적 반란이 실제로 당 안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세 차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힘 유일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권성동 등 현 지도부는 사무총장 인준을 거부했고 선대위 구성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당원과 절차를 부정한 중대한 탈법입니다. 당원의 선택을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이 비선 조직처럼 당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허무는 불법 행위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크게 나오는 것은 그 배후에 내각 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움직여 윤 대통령을 탄핵했고 대법원을 움직여 이재명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런 시나리오와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원의 의사나 절차는 안중에도 없이 내각제 완수를 위해서 김문수를 제거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는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